네, 그동안 연예계에는 11월에 괴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말에 악재가 터지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6월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상반기에 벌어진 연예가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유독 연예계 안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사고가 많았는데요. 참 네. 근절이 안 되네요. 네, 사실 일반 시민들은 요즘에 음주운전 때문에 차를 직접 모시지 않고 또 실제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술자리에 나시기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술을 절주하시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연예계를 보면 아예 술통을 달고 다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창명, 강인, 버벌진트 그리고 윤재문 씨, 이정 씨에 이르기까지 연이어서 이런 음주운전이 드러나게 되면서 좀 네. 실망감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발각 이후에 스타들의 태도도 참 제각각인 것 같은데 신속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부인을 하다가 비난을 사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창명 씨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현장에서 이탈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나타나서 술을 못 먹는다,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허위로 드러나서 굉장히 신뢰를 얻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CCTV나 관련자들의 증언을 보게 되면 술을 상당히 먹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버벌진트 같은 경우 사실은 실제로 자기가 SNS에 마셨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솔직히 인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시민들한테 위험을 줬다는 것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윤재문 씨가 이 신촌에서 잠이 든 채 그냥 사거리에서 그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시민들한테 크게 이제 위해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민의 안전을 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음주운전 때문에 인기가 추락하는 사례가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글쎄요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음주운전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윤재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까지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피로가 겹쳐서 결국에는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연예인들은 매니지먼트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먼트를 받고 있는 차원에서 혼자 단독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 스스로 제어를 해야죠. 제어를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매니지먼트가 이제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한류 스타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어떤 행위들이 해외까지도 이제 영향을 반드시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갈수록 좀 더 개인 매니지먼트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정말 내가 술 마신다고 해서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도덕적 해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연예인을 떠나서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성추문 사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유상무 씨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죠. 이게 사실 처음에는 여자친구와 생긴 해프닝 아니냐, 네. 옥신각신 싸우다가 이제 홧김에 성폭행으로 신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이였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네네.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진짜 여자친구가 나타나서 그 문제가 된 관계의 여성은 진짜 여자친구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등 평소에 어떤 그 불성실한 개인 사생활이 알려지게 되면서 실망을 많이 줬다. 특히 유상무 씨 같은 경우는 전에도 이제 어떤 개인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서 사과까지 하는 사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연이은 개인 매니지먼트를 잘 하지 못한 측면 때문에 추락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가장 큰 폭탄을 터뜨리는 게 박유천 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4명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나왔는데 이제 팬들까지 좀 등을 돌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JYJ를 응원하는 팬들이 나서서 이것은 JYJ를 죽이는 음모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이 그런 업소 자체를 출입하는 것 문제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또 현재 이제
한 명이 이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상태인데 다시 이제 소속사에서 무고죄로 이제 했는데 그 뒤에 연이어서 3명이 나타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이딴 성추문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지지를 했던 팬들조차도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JYJ 중에 김재중이나 김준수만이 JYJ다. 라고 하는 사태까지 일단 일어났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한류가 좀 소강 상태인데 여전히 박유천에 대한 일본 팬들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이제 한류 열풍에도 좀 찬물을 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한편 박유천 씨는 지금 맞고소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현재까지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경찰에서는 전담팀 12명을 투입해서 전폭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법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좀 달리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폭행 자체였는데 일단 첫 번째는 무고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매매 여부가 되겠습니다. 과연 돈을 주고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현재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조직폭력배가 연루되었느냐가 또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고소했던 해당 여성의 사촌 오빠가 경찰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조폭이라고 하는 점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사전에 기획 공모돼서 박유천을 둘러싸고 이렇게 어떤 일종의 위협, 협박을 가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경찰의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의 불륜설 좀 짚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홍상수 감독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비난 여론이 거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계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일종의 이제 불륜, 뭐 그 부분들 입장에서는 뭐 열애라고 하겠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불륜 행각들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어떤 이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려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일설에서는 이제 간통죄가 지난 2월달에 폐지된 뭐 이후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프랑스 같은 자유로운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분명 아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상수 감독은 이제 아내와 또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각자의 스케줄 때문에 있다고 하지만 홍상수 감독이 좀 사회적인 어떤 저명 인사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사실은 뭐냐면 사실 김민희 씨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 칸에 초청이 됐거든요. 근데 칸에 갈 때 같이 간 사람이 박찬욱 감독이 아니고 홍상수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언론에 알려진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개개인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이 책임의 문제라는 점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워낙 큰 스캔들이다 보니까 취재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주변인들의 피해가 굉장한 것 같은데 특히 홍 감독 부인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문자가 자신이 공개한 게 아니다. 네. 이게 짜깁기 된 거다. 이렇게 네. 반발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언론 보도들이 뭐 SNS 내용들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이병헌 씨 관련했던 사항에서도 SNS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노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따지고 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이제 홍상수 감독의 아내 되시는 분의 이제 문자를 공개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것은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너무 가족들한테 2차 피해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들은 과잉 언론 보도 때문에 분명히 이제 피해가 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려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보도 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조영남 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 대작 때문에 이거 완전 사회적 문제로 커졌는데 미술계 자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죠. 네. 사실 뭐 미술계 11개 단체가 이 조영남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죄였는데요. 왜냐하면 미술계에서 그런 대작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점을 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검찰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라는 건 사실 일반 화과와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라 보는 건데 왜냐하면 조영남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림에 상관없이 가치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영남이 그렸다는 작품이라는 하는 전제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본인이 그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사기죄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구매한 분들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매를 했느냐인데 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6점을 한 1억 8천 주고 이제 판매를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구매자들이 대부분 조영남 씨가 그린 것으로 알고서 구매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일단은 불기소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왜 분노하느냐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열정페이 비슷한 어떤 그런 것과는 맞물리는 것인데 그 대작을 시키면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줬거든요. 네네. 그러면 조영남 씨가 가난한 뭐 연예인이냐 그것도 사실 아니었고요. 아니죠. 또 심지어는 진짜 실력 있는 화가가 오히려 뭐 실력 있는 어떤 화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조영남 씨의 그림을 대작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착취다. 그런 어떤 대중적인 분노가 있었던 사안인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게 이 어떤 판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조영남 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 거냐 이것은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슬프고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 김성민 씨 얘기 듣고 참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결국 최종적으로 뇌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마약부터 자살 기도까지 그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기 기증 서약을 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에게 그런 희망을 혹은 새 생명을 주고 이제 세상을 떠났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동안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24일 날 이 어떤 욕실에서 부부싸움 한 이후에 자살 기도를 한 채 이제 발견이 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떠난 이제 그러한 사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라마와 예능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인데 이 마약 투약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추락하나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데 마약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재기 노력을 좀 했는데도 쉽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00년 초반에 인어 아가씨로 데뷔를 하게 됐고 이제 예능 남자의 자격에서 좀 색다른 면모를 보이게 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뭐 2010년과 이제 그 뒤에 2011년에 마약 사건에 연루게 되면서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두 번째 또 이제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치명적인 그런 상황에 맞게 됐는데 결국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마약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겠고 무엇보다도 연예계 마약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예인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항상 연예인들이 취약한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계기를 갖지 않는 것이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렇게 짚어보니까 상반기만 해도 참 다양한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언제 그런 듯이 또 복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인기라든지 아니면 대중의 호감도에 따라서 이 자숙 기간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층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뭐 논란을 일으킨다 그런 것은 이제 예를 들면 개인적인 무리냐. 뭐 예를 들면 불성실이라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거고요. 범법적인 사항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이 복귀 기간들을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폭행이라든지 범죄에 관련된 병역 기피나 이런 것들은 형사 관련해서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복귀 기간을 좀 늘리는 방안들이 이제 한데요. 그렇지만 그런 원칙들이나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그런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과 혼동이 돼가지고 은근슬쩍 복귀하는 사례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낳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원칙을 세우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신중하고 현명한 처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상반기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상반기 드라마 하면은 아마 이 드라마를 빼놓고 얘기할 수 네. 없을 것 같은데요. 태양의 후예.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했지 말입니다. 나와 같은 그런 군대 말투를 화제의 어떤 위에 올려놨었고 또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까지 큰 인기를 끌 줄은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이 유시진 대위 혹은 이제 소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역할을 맡다는 송중기 씨가 지금 팬미팅 중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뭐 중국 측에서 전세기를 마련해줬다고 하는데 소속사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송중기가 제공한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에 이 송혜교 씨를 위해서 송중기 씨 측이 제공한 것처럼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00억 원 이상을 이제 중국 쪽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송중기 씨 그 신분증이 노출되는 바람에 여권이 노출.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갑자기 차세대 스타로 그러니까 이민호와 김수현에서 차세대 스타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제 가장 바쁜 그런 배우가 된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군대 코드, 군대 드라마가 기피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이 군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 뭐 희생정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국과 한국에서 좀 더 각광을 받았다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 태양의 후예의 공헌점은 중국이 점점 그런 사전 검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뭐 이렇게 사전에 대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열을 통과해야만이 방송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우려를 했지만 이 태양의 후예가 그 검열을 뚫고 성공한 사례를 마련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전 제작 드라마에게 청신호를 줬다 이런 이제 공헌점이 있겠습니다. 네, 또 좋은 선례가 된 것 같고 우리 영화계도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편의 영화가 칸 영화제도 초청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곡성과 아가씨가 이제 칸에 초청이 됐고 또 부산행 같은 경우도 이 뭐 바이러스 관련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영화와 감독에 관련된 뭐 작품 수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씨 같은 경우는 미술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벌컨상을 받았거든요. 사실 아가씨는 그런 이제 미술 어떤 감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나는 영화라고 볼 수가 이제 있겠는데 또 곡성 같은 경우는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이제 하는 황정민 네. 씨의 그 대사가 화제를 낳기도 유행이 됐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곡성 같은 경우는 장르 영화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이제 장르 영화를 다루는 매체들에서 호평을 내리고 있고 또 할리우드에서 최근에 리메이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타진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요계에서는 여성 아이돌 그룹이 7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래서 7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는데 반면에 또 90년대 아이돌 스타였던 잭스키스가 재결합해서 참 반가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포미닛과 2NE1이 이제 7년차 징크스에 걸려가지고 해체토는 재편을 이제 사실상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만큼 7년차에 이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모두 다 이제 소진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 변신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멤버들이 또 많이 인지도를 얻고 또 각자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종의 마지노선이 7년 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미닛과 2NE1이 그 벽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우울한 소식이라고 팬들에겐 전할 수가 있겠지만 1세대 아이돌인 잭스키스가 이제 16년 만에 다시 재결성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특히 YG에 이제 소속이 돼서 그 멤버들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팬들 자체도 이제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결성이 된다 하더라도 안정되고 규모가 있는 소속사에 소속이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예전에 아이돌 그룹이 복귀한다는 것은 또 세대의 어떤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YG가 이제 손을 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 잭스키스가 결성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아이돌 그룹, 예를 들면 H.O.T가 어떻게 결성을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 후속적으로 이제 예전 아이돌 그룹들이 다시 복귀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을 낳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이제 기대감을 낳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반기 연예가를 정리해 봤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좋은 소식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좋은 소식이 많을 거라고 믿고 또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